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 정원 세종 정부 청사 옥상에 왔습니다. 여긴 왜 왔느냐?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옥상 정원이라는 것보다도 미래의 도시, 나 같은 사람이 살 도시가 아니에요. 나 살면 얼마 살겠어요. 지금 태어나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이 100년 200년 살아갈 도시, 짱짱한 미래가 펼쳐지는 세종시의 앞날을 바라보며 사방이 터진 이 옥상에서 세종시의 현재 2019년 오늘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자료 화면으로 보시라고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 배경 화면은 이제 7살 들어가는 세종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지면 좋을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중심 도시, 환경도시, 그리고 정신문화의 도시. 부자가 제일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됨됨입니다. 부자들이 부자다운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나라가 잘 안 돼요. 교육감님은 오후에 인터뷰합니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기서 지금 바탕에 깔을 것들은 세종시의 널널한 이 현 도시를 보라고 촬영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최계진 교육감님, 2019년 명절 지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올해 몇 년째 생각하니까 6년째 되는가? 2014년 7월부터니까요. 네, 맞네요. 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첫째, 교실이 없었잖아요. 그랬죠? 학교가 예. 처음 출발할 때 예. 비하면 94개 학교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몇 개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가 52개. 지금은 147개. 147개. 예. 그러면 2배를 새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94개 학교가 늘면서 예. 당연히 선생님들도 늘고 했지만 학생 수가 네. 그때 당시가 한 11,5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보다 지금은 4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학교가 4만 명 된 거예요? 아니, 추가로? 이제 추가가 5만 1,500대거든요. 지금이. 예. 학생이 그만큼 늘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일꾼을 만나가지고 그걸 다 하셨어요? 우리 직원들이 애 많이 썼죠. 예.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네, 네. 교육감님은 머리만 터지고. 그런데 참 세종교육이 사실은 백지장 같은 황무지였었잖아요. 네. 그때 오셨을 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애먹으신 게 뭐예요? 교실 없는 거예요? 교사 없는 거예요? 선생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진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쨌든 계획해서 가는 도시인데, 제가 취임하기 전 2년간, 네. 2012년부터 2해 동안 그 초대 교육장님이 교육감님이 계셨거든요. 누구? 네, 네. 신정준 교육감님이 계실 때 처음에 그 학교를 짓는데 그 예상을 행복청에서 했던 그 학생 예상 인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제일 그때 그냥 부하가 일어났겠네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저 첫마을이라고 하는 지금 그랬죠. 예, 한솔동 그 지역에 학교를 딱 세워놓고 아이들을 뽑아보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미르초등학교를 하나 급하게 지었고, 원래 지은 학교들도 24학급 정도 생각했다가 확 증축해갖고 이렇게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또 거기까지는 신교육감님 얘기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도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랬던 게, 원래 세종시는 그 학교를 168개를 새로 짓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74개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학교 부지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동네마다
인구가 이만큼 될 테니까 이 학교를 지어야지 하고 쭉 학교 터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머지 부지에다가 뭐 상가도 만들고 이게 종합적으로 발전해야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그렇죠. 세웠는데. 그런데 거기 학교 터를 세울 때 애초에는 전부 다 24학급. 24학급 학생 수. 학급. 학급. 예, 그러니까 학년당 초등학교는 4개 학급씩, 중고등학교는 8개 학급씩. 그래서 24학급 규모로 학교 부지를 다 확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마을에서 세고 나니까 택도 없이 보자니까 그래서 그러면 학교 부지를 더 주세요. 그랬지만 이미 이제 행복청이나 여기서 종합 계획 속에서 학교 부지를 더 주기가 어려우니까 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학급을 좀 많이 지으세요. 그러니까 24학급으로 예정된 터에 48학급까지 아이고. 학교를 지으니까 지금은 그 빵 터진 게 지금은 해결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실은 지어졌지만 그래서 오후바로 학생 좀 수용은 하지요. 네. 학생들이 이제 수용은 하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운동장 좁지요. 급식실 작지요. 도서관 작지요. 이걸 누가 체육관도 알겠어. 전교생이 다 들어갈 만한 게 적지요. 이래서 그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는 늘 죄송한 마음이지요. 지금도. 죄송한 마음. 그런데 국가 정책 문제가 있고 어떤 계획이라는 게 내년께 주로 나오니까 이사 오는 사람을 막아야 해결이 나는데 다 해도 그건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뭐 과거 현상이 일어났었군요. 그래도 우리 최 교육감님이 5년 반 동안 이렇게 했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가 또 하나가 사실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장점일 수도 있는데 예. 뭐냐면 전국에서 새로 만드는 도시니까 예. 신규 선생님들을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신규 선생님들이 세종시가 워낙 교육 환경도 좋고 미래형 도시를 할 수 있는 곳이다 해서 상당히 성적이 좋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행이네. 예, 그래서 참 좋은 점이 이 선생님들이 과거의 관행에 물들지 않고 미래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을 하자 그랬을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예.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대체로 교육 과정도 만족하시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참 좋아라 하시긴 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대학 입시라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에는 젊은 선생님도 좋지만 입시 경험도 많고 대학 입시를 잘 지도해줄 상담 능력도 이런 선생님들을 원하시게 되지요. 상대적으로 아이들과 문화적 차이 없이 잘 노는 선생님, 잘 어울리고 아이들 마음을 이해해주는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진로 지도를 잘해주고 생활 지도를 잘해주시고 스카이에 많이 보낼 선생님을 선호하는 대학 거예요. 입시를 잘해줄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런 면이 부족한 점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세종시에는 다른 데는 다른 시도와 한 명 보내고 한 명 오고 뭐 이렇게만 하는데 저희는 타 시도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일정 수를 계속 받습니다. 네. 그 받을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해서 받아서 그 선생님들을 고등학교에 배치해서 그런 문제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럼 지금은 어떻게 초창기 한 3년이나 4년 때보다는 조금 이제 교육감님이 머리가 조금 시원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열심히 했고 전 직원들이 정말 세종시는 교육이 제대로 되고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세종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이 세종시의 알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세종교육특별자치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각오로 함께 많이 애를 써오셨고요. 그래서 그 2018년도 그 약속한 것을 얼마나 지켰나 그 매니페스토라 그러는데 거기 이 평가에 따르면 세종시가
소위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그런 약속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네. 한 말씀 네. 좀 간단히 한다면은 네. 세종의 사람들이 원주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정부 공직자들의 자손이 있고 그 네. 사람들 사실은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의 후손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살아나면 이게 포인트인데 교육 환경을 찾아서 온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별로 수준 낮게 투기꾼들이 왔다고는 못하겠고 투기꾼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세종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 맞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미래는 우리가 무엇으로 할 거냐, 석유를 캐낼 수도 없고 가스를 어떻게 할 수도 네. 없고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교육의 설계에서 최규진 교육감님은 지금 교육의 미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라를 하나만 써보면 뭐 100개, 1000개를 맺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나간 것에 대한 노고는 극찬을 드리면서 가장 어려울 때였었어요. 뭐 교육이 어떻다, 도시가 어떻다, 도로가 어떻다, 건물이 뭐 어떻다, 이게 불만들도 많이 있지만은 나는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처음 뵀는데 거의 이렇게 뵙는 건 정말 너무들 애쓰셨고 너무 잘하셨다. 근데 지금 막 시작하는 도시니까 모든 것이 해도 양이 덜 차겠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미래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태어나는 어린이들, 지금 초중고 다니는 어린이들, 교육감님은 한 70년 더 사십시오. 나는 30년, 20년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세상이 아니다 이게 네, 여기가. 네, 네. 우리 땅도 아니에요. 네. 우리의 대한민국도 아니고 저 어린이들의 대한민국인데 저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뭐 해주는 건 우리 수준 밑에가 되니까 안 되고 네.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무엇을 중점으로 깨우치게 도와줄 거냐. 교육감이 사실은 도와주는 사람이지 뭐 가르치는 네. 사람은 아니거든. 네. 사실 교사도 가르치기보다도 도와주는 네. 사람 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미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뭐 있다고 생각하면 한두 가지 네. 말씀하신다면 이런 것이 어떻게 보신다는 뭐가 있다면 사실 예측은 안 됩니다. 네. 얼마나 변할지. 선생님 말씀 정말 100번 동의하는 게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우리 아이들이 딱 지금 그런데 그런 교육 사상도 우리나라에 네. 있었어요. 미래 사회를 잘 개척하고 주인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네. 우리나라가 사실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또 전쟁까지 겪고 전쟁 후에도 여전히 분단된 상태와는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속에서 이만큼의 정말 민주주의를 이루고 산업 경제 발전을 이룬 이 기적을 이룬 데는 누구나 동의한 게 교육의 힘이었거든요. 교육 강국. 예. 그때 교육은 선진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걸 빨리 습득하고 그걸 따라하면 되는 식의 그랬었죠. 교육이었지요. 지난 100년은 네, 그랬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네. 이미 세계가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늘 선진국을 따라가면 됐지만 우리나라 삼성이 애플하고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우리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흉내 내서는 안 되지요. 이제는 그리고 몇몇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개척하고 나머지가 그 덕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는 아니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적성에 따라서. 예, 소중하게 잘하고 자기 역할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어야 그것이 이제 미래 사회의 큰 나라 전체의 힘이 될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소위 문제풀이식 정답 고르는 식이 아니라 정답은 이미 있고 그걸 누가 잘 찾나 하는 경쟁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그걸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할 줄 아는 대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는 교육이
지식 암기 수준을 뛰어넘어야지요. 그러려면은 우선 가치관을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나만 잘 살 거야가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거나 네. 단순히 지식 암기를 뛰어넘는 예술도 이해하고 감성도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도 있는 그런 감성이 풍부하다거나,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에게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설득하고 데려갈 줄 아는 그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해서 답을 찾아갈 줄 아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건강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육의 미래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저희는 교육혁신이라고 하고, 이미 선진국 가운데서 여기서 경제적 선진국이 아니라 교육 선진국이 북유럽의 그 핀란드나 덴마크나 미국의 아주 빼어난 몇 개 주라든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그런 교육 혁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뒤떨어지진 않고 지금 그 혁신을 지난 4년간 저희 세종시에서 열심히 토대를 닦고 준비를 해오고 시범 운영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네. 교육감님은 어차피 교육부의 정책에 의해서 네. 한국 헌법 밑에 교육기본법이나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감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근데 그 울타리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부나 네. 교육법이 저항을 받는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육부도 네. 이미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와서 사실은 이제 전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네. 준비를 쭉 한 것이 2015 교육과정,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도 그렇게 교육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라는 걸 도입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 때 시작한 거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런 큰 방향에서보다는 작은 것, 예를 들면 역사 교과서를 좀 너무 강하게 하려고 했다거나, 그다음에 그러면 퇴보했고 교육의 큰 방향은 같다고 하시면서도 방법에서 우리 일부. 학생들에게 써야 되는 예산을 뭐 뺏어가서 그 혁신이나 이런 걸 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조금 있었지만, 네. 크게 흐름은 그렇게 갔고, 특히 촛불 이후에 들어선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교육부 안에 네. 학교혁신지원실이, 옛날에 학교정책실이라고 하던 것이 이름을 바꿔서 상징적으로 전국이 똑같이 네. 그렇게 학교혁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나 저 같은 이런 국민들이 볼 적에는 아직도 줄서기, 그리고 고급 인류 대학 이런 거에 대한 것이 학교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렇게 끌고 가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아직도 일본식 상위 하달식으로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은 것은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작년도에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에 예속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데 이거는 철학으로 밀고 갔어야 되는데 이걸 공론화 시키면서 사실 학교 현장에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이번에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대학에서 입학을 담당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들도 대학 입시의 획기적인 수능 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요청을 했는데, 일부 아직도 우리 아이, 그다음에 과거에 당신들의 경험에 묶여 있는 무슨 총처럼 이런 곳에서 사실은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을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그 제도를 변화를 못 시켰죠. 그런데요. 지금 그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하면은 국민이 그 이해를 못하면 교육 전문가들의 의지대로 정책이나 행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일단 그 정책은 대학 입시를 수능 중심에서 확실히 변화시키기 위한 것은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그거에 대체해서 생각하는 게 2025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거고 2022년까지 법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고등학교부터 학점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점제. 예,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 때부터. 예. 그 우리 대학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고 그걸 학점으로 쭉 모아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 전체가 한꺼번에 일제고사식의 수능은 사실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방향을 잡고 있고. 그 국민 그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지금도 박혀 있어요. 준비할 것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시도 교육감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 협의회 중에서는 이제 저희 세종시 교육청이 그걸 미리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공동 교육 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범 지역으로 저희가 참여하고 그 국가교육개발원 그다음에 KDI, KDI 그다음에 교육평가원 이렇게 교육부가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추진단을 만들고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번에 대학 입시 제도 개선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국가교육위원회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없이 국가는 백년대계로 간다 하는 틀을 만들기 위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 준비하는 일을 좀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직속이에요, 문교부에? 대통령 직속이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그게 또 그게 항구적으로 50년, 100년 가야 되는데 네. 맨날 그런 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한 이제 준비,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 여야 간의 합의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선 이런 것에는 그 교육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초중고의 교원단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그래 본 일이 없는데 한국교총과 전교조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하고 전교조하고는 화해가 잘 일어납니까? 무식한 질문인데. 그렇게 같이 그러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이렇게 해서 같이 합의해서 같이 교육위원회 발족하는 거예요? 네, 교육위원회를 잘 준비해서 가자. 이걸 대통령께 우리가 같이 합의했으니까 잘 갈 수 있게 힘 좀 실어주십시오라고 보고 드리자. 이렇게 합의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걸 아마 그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이거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상관없이 필요한 일이니 그러니까 정당과 관계없이 필요한 일이니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이 잘 될 수 있게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보도된 걸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정권이 뭐 여야 이거 뭐 빨간 파랑 이런 거 이게 정파인데 정파보다 더 고약한 것이 학파라고 보거든요. 이게 학자들이 싸우는 거 보면요 이거는 자기 제자, 자기 계열, 자기 학문 아닌 건 다 적으로 보는 여기서부터 이제 정파는 태어난 것 같거든요. 지금 학자들이 자 대학교 안 나와도 우리나라 잘 살 수 있어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학교는 다 나와가지고 다 대학교 많이 나와서 실업자가 많은 이런 현상은 국가 지금 말씀하신 교육위원회 소관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교육 예를 들면 교육감님 지금 3대시죠? 네. 그 40대 교육감쯤 가면은 13대 교육감 가면 40년 후인가? 네, 네. 그 교육감 13대 세종시 교육감이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교육감님은 그때 살아계실 테고 나는 못 돌았을 테고 뭐 어떻게 지금 어떻다고 얘기하고 그때 어떨 거라고 보시고 사실 상상 불가능이죠. 어떻게 뭐 한마디 하신다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지연, 학연 최소의 학연 참 그러고 있지요. 적어도 40년 뒤 13대 교육감님이 세종시를 지휘하고 계실 때는 적어도 그런 학벌 중심 학연 중이
문제가 되진 않는 세상이 왔을 거예요, 이미? 그럼요, 왔을 겁니다. 왔을 거예요. 그때는 남북이 통일돼 있었을 거고. 예, 적어도 분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그 자유로운 상상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지겠지요. 그때쯤에 아마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의 10살짜리가 50살 돼 있을 때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끌고 있고 전 세계 시민들을 이끄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돼 있을 테고 그 중에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교육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늘처럼 섬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제가 꿈꾸는 교육이 지금 세종시에는 한 교실에 최대 25명이 배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아이들이 1등부터 25등까지 있는 교실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영어의 1등일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댄스의 1등일 수 있고 누구는 음악의 1등일 수 있고 악기의 1등일 수 있고 25가지의 1등이 다 1등들이 25명이 모여있는 교실 그걸 누구나 인정하고 선생님들도 학교 교육과정도 하나하나의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한 이제 중학교 교육이. 때부터 그렇게 되겠네.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 40년 뒤면 아마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도 다 지금 미국에 우리 그렇게 애들 학교 해야 다니는데 되겠습니까? 보면 선생님이 담임이 2분이에요. 네. 그때는 여기도 2분 담임이 되려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에는 담임이 있겠지만 중학교 이후에는 40년 뒤에 담임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 담임 선생님 밑에서 그 교실에서 많은 것들이 책임지고 이루어지는데 예. 그때쯤 되면 그야말로 자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 전 선생님이 모든 아이를 함께 책임지고 역할로 책임지게 상담하는 역할은 이 선생님 생활지도 관련해서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하지 담임 선생님께 모든 것들이 집중되거나 그런 체제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학생들이 선택해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존중받을 수 있게 되고 여기 태블릿 PC로다 스마트 교육하던 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책가방은 언제 완전히 벗어 던지고 학교 오는 날이 언제쯤으로 중요할 미국에 우리 아이들 네. 이제 셋인데 다 책가방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그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그래야 되죠. 실제로 근데 학교에 왜 자기 사서함을 안 만들어 줍니까? 지금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예. 다음 대회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게 이번 대회 못 하시면 4일 올해는 이제 3월 4일이 월요일이라 3월 4일 개학을 하는데 며칠 안 남아서 예, 3월 4일 날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나눠주면 되지요. 예. 그래서 그 책을 다 받았니? 그거는 자기 사물함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 꽂아도 그런데 그걸 종업식 하는 날 1월 말에 예. 학생들마다 그걸 새 교과서에 하고 나눠줘요. 예. 그게 이제 관행이기도 하죠. 그럼 방학 때 가져가는 거예요, 미리.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새 책을 받으면 기분 좋지요. 네. 닌텐도 우리 옛날 추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짊어지고 집에 가는 양이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사실 이걸 물론 이제 방학 때 새 학년에 배울 것도 한번 보고 막 흥미를 가지는 것이 그 다음 이게 아이들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그 시간에 그건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충분히 아이들이 놀면서 준비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미리 줄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종교육감님으로서 세종교육부터 네. 책가방 가지고 가지 말고 맡겨놓고 하고 그냥 과제물만 한두 가지 네. 가져가라.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건 정말 사회적 합의가 같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사회적 합의가 제일 문제예요. 정말 뭐냐면 학교에서는 놓고 가방 안 갖고 다녀도 돼 이러는데 수업이 끝나고 학원을 가야 되는 아이들은 그 교과서를 가지고 학원은 자기들이 또 책을 팔던데. 그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필요해서 이게 정말 내 무거운 책가방이라고 하는 아픈 이야기가 아이들이
자조적인 시에 나올 정도로. 근데 미국 아이들 체크만 가야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네. 숙제는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의 그 수행평가 이런 것을 숙제로 내주면 그게 집에 가서 본인이 하기보다는 학부모님이 하는 이런 폐단이 있고 그걸로 점수를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육 과정 속에서 수행평가를 하게 하고 최대한 숙제를 방학 때조차도 숙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제 안 주면 애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뭐 학원 다니기 편하라는 게 사교육비 문제는요. 네. 이거는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다니지만 걔들은 공부 잘합니다. 네. 아주 잘하는데 걔들 과외라는 거 안 다녀요. 네. 그 미국도 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주로 자기 적성 과외를 하거든요. 네. 세종은 서울 100년은 우리 역사 알잖아요. 네. 슬픈 것도 많았고 네. 아픔도 많았고 네. 앞으로 세종은 이제 6살인데 앞으로 100년에는 네. 그 짊어지고 갈 게 우리나라는 교육밖에 없어요. 네. 교육만 아주 질이 우수해지고 근데 이거 사회적 합의라고 한 거. 부모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 좋을까 이거. 정말 부모님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 할게요. 네. 월남 이상재 선생이 대한민국 교육의 1호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 부모는 씨요 스승은 농부다라는 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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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씨가 씨를 못 키우는 게 아니라 농부가 키우는 건데 네. 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이걸 몰라요. 선생님 말씀 적극적으로 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고요. 실제로 그 우리 아이들이요. 예. 그 전 세계적으로 난 그거 별로 크게 신뢰를 하지 않지만 피사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쭉 테스트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요. 평균적으로 전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IQ 세계 1위라는 아니 현재 예. 중학교 3학년, 학력 평가를 해도 전 지능 지수 세계에서 말고라도 탑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피사가 어떤 단체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관해서 하고 있는 단체인데 연구단체. 매년 그걸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따지지 않을까? 이 자꾸 이러시는데 자꾸 옆에 애보다 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정말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내 아이를 믿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믿어줘야 네, 되는데 우선 내 아이를 믿고 내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학은 난 얘가 수학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 수학은 얘가 참 싫어하지만 이 아이가 가진 다른 재능에서 엄청난 힘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그것을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최근에 그 너무 아픈 연속 그 스카이캐슬인가? 예, 스카이캐슬. 예, 거기에서도 봤지만 우리 아이들의 꿈은 그게 아닌데 예. 우리 아이들은 얼마든지 따르게 클 재능이 있는데 예. 부모가 정한 길, 부모가 보기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내모르니 마침 다행히 우리 아이들의 재능과 부모님의 요구가 맞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대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을 하지 못한 일 이것을 내 아이는 꼭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그 50점은 인정해 주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적성이 DNA가 내려가는 수도 있긴 있죠. 아닐 경우가 많고 아닐 경우가 더 네, 많겠죠.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네. 우리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모든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 아이는 그렇다 생각하고 이 아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그걸 이렇게 북돋아 주면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하게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부모가 그건 아니야 그건 행복 아니야 아이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강요하는 이것에서 부모님들이 조금만 너그러워지시고 조금만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시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정말 그렇게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전국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그렇게 될 때에만 대한민국이 다시 교육의 힘으로 전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의로운 지구촌으로 평화로운 지구촌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지구 공동체로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끌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육감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낫겠는데 대답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걸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부모들이요 지금 식으로 어린이를 키우다가는 자칫하면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너무 과보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들을 아까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몰고 간다는 것도 거기에 속하지만 또 하나는 지나친 것이 아이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교육도 이것도 방종이고요.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들의 시어머니 하는 것은 아이에게 독이다. 이건 교육감님이 대답할 답은 아니에요. 지금요 교사들이나 제가 세종인성학당을 해보면서 엄마 눈치 봐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엄마들 인터넷에 한번 올리면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엄마들 인터넷에 한번 올리면은 교장 선생님 뭐라 그러지, 주임 선생님 뭐라 그러지, 교육청에 찍히지. 근데 사실은 아이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학교를 믿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농부까지 겸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무라도 시들무가 나오는 거죠. 실한 무가 안 나오고 이런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 합의인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 말고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사실은 부모님들께 얘기는 내 아이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과 똑같이 학교와 선생님을 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정말 선생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근데 선생님들 너무 길을 못 핍니다. 정년퇴직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딴 길로 가겠어. 교단을 그만두겠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교단을 그만두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때 왜 그만두려고 합니까? 일단 물어보면 한 90년대에는 아이들이 너무 내가 적응할 수 없게 빠르게 변하는데 아이들을 감당하기 못해요가 그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교장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상급자나 교육청에서 괴롭히십니까? 옛날엔 그것도 꽤 있었어요. 있었겠죠. 거의 없어요. 그럼 아이들하고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소수예요. 가장 많은 게 학부모님들의 너무 등살에 못 건드려 한마디.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가 사실은 그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너무 많이 훼손당한다는 게 제일 큰 이유거든요. 그게요. 제가 지금 보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병균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교육청과 언론과 학자들이 좀 있으면 이런 것을 자꾸 강연을 해서 부모들 많고 내가 좀 가서 강연했으면 좋겠어. 부모님들 많고 이 교육의 실상과 세정교육의 미래라든가 이게 부모님들이 안 변하니까 선생님들은요 지금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 같이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는 큰 일의 교육의 커다란 암적 존재라고 보는데 그 교육감님 책임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뭐 갑작스럽게 하는 건 어렵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의 변화 혁신을 위해서 잘한다는 나라들을 좀 같이 가봤어요. 예, 지난번에 저것도 가시고 핀란드도 가보고 캐나다도 이번에 독일에서 딸내미 왔어요? 예. 근데 이렇게 다녀보면 그 나라들이 각각의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혁신을 이루는 모든 나라의 공통점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게 돼야 우리나라 된다.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래.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전망 없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라는 자부심, 자존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됐을 때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리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내 자녀가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옆집 아줌마보다 선생님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학원보다 학교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좀 저질스러운 말을 하기로 말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으면 전화해가지고 삭 때려 조지는 이런 것은 정말 최악이겠지만 선생님들이 권위가 한 사람은요 이건 교권이 학습권과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학습권이 아니라 부모 간섭권이 상위에 있는 것은 이 교육의 최일선에 서신 교육감님들 전체에다 숙제로 가져야 네,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뭔가 교육에 대한 것을 너무 안 해. 너무 안 해.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하려면 훌륭한 어린이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토론도 하고 네. 주로 강의도 해야 되는데 강의하는 사람 자꾸 편파적이니까 또 그것도 문제죠. 어쨌든 세종시의 많은 학교에서요. 예. 학부모님들의 요구, 역할, 못 살아 학생들의 요구와 역할, 예. 네, 선생님들의 요구와 역할, 네. 이 3자 네. 세 주체가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토론해서 학부모로서 지켜야 할 일, 학생이 지켜야 할 일, 교사가 지켜야 할 일들을 서로 나는 선생님들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거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또? 그래가지고 당신들끼리 해서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3자 협약을 맺어서 각자 나는 학부모로서 지켜야 될 약속 10가지. 그거 진흙탕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시에서 지금 많은 학교에서 네. 3자 협약을 체결하고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학부모님들도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선생님들도 학생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게 되고 하면 뭐 교장 나와라, 어렵지만, 교육감 나와라 이런 것은 이런 과정을 지금 점점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바람직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걸 함께 모색해 가면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빠르게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차근차근 처음에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한 3자 협약, 초등학교 시작한 초등초에서 시작한 3자 협약이 지금 세종시에 거의 30개 학교 이상으로 번졌거든요. 네. 올해는 더 많이 퍼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담에서 시작했어요? 소담초요. 소담, 소담초. 여기저기. 네, 그래서 뭐 고등학교 중에 소담고등학교도 그런 걸 하거니와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님들도 나는 학부모이고 뭐 아버지이고 뭐나 근데 이제 마땅찮아. 자꾸 네, 목소리가 그렇지만, 커지니까. 선생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 학부모님들이 그 과정을 겪었다가도 그 아이가 학교를 떠나면 그냥 같이 저기도 졸업해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그때 교육에 대해서 이래야 돼 관심 가졌으면 우리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까지 얼마나 좋겠어요.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서로 나누면 세종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교육감님 참 정신력이 대단하시고 두뇌가 쫀쫀하셔서 내가 막 엉망으로 질문을 해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희망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하여튼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고 할 일도 많으시고 어떻게 학부모님하고 교사하고 학생들에게 짧게 한마디씩 하신다면. 아휴, 우리 안녕하세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누구보다 아니 당신 자신보다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지난 4년 세종은 정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학교에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약속하고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고 많이 꾸짖어 주시기도 했지만 함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자기만의 꿈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더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걸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교육을 세종에서부터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내 아이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 마찬가지로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세종교육청과 세종교육 공동체 모두는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사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새해
교육감님이와 교육 종사원과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 만복이 넘치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